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짱, 줄여서 요보사 짱의 이기론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1시간째 준비 중이라는 멘트만 뜨더라고요. 요양보호사 필수노동법 기법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하는 게 실시간 상담하는 것과 같이 둘을 융합시켜 가지고 실시간 방송에 내보내려고 앞으로는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 필수노동법 금기법 차례로 배우기, 오늘은 11조인데요 강의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요게 그 금기법 11조인데요. 금기법 제11조 적용 범위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여기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도 있고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 3항을 보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라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항상 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상시적으로 1인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팁으로 하나 드리는데 이거 보세요. 5인 이상 5 같거나 큰 수. 5인 이상은 5도 되고 5보다 큰 수, 5.1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그렇죠? 5 미만은 5보다 작은 수, 4.9도 5인 미만이죠. 4 이하, 4와 같거나 작은 수, 4 초과, 4보다 큰 수. 그러니까 4는 포함이 안 되고 4보다 큰 수에, 아까 제가 적용해놓은 여기 4인 이하 있지, 4인 이하? 이거 법이 조항이 잘못된 겁니다. 5인 미만 이렇게 돼야 돼요. 4인, 뭐 사람을 나누고 뭐 그럴 수 없다고 보지만 그 시간제 근로자들을 보면 하루 4시간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0.5가 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금기법 제11조의 제2항 상시 4인 이하, 이거는 그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법이에요. 5인 미만 이렇게 돼야지. 5인 미만의 사업장.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에 질문한 거, 그걸 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 그 시간 있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어디냐? 무슨 말씀이냐면 그 근로자가 어디를 통과할 때가 그 지각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관문이냐, 로비냐, 작업장 문이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퇴근 시간이 6시인데 6시부터 1분 전에 나갔다. 그러면 1분 동안 무단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어디냐? 정문입니다, 정문. 정문.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업장 안에 들어온 거죠. 사업장 안에 들어오는 상태. 정문이 멀리 있으면 거기서부터예요. 만약에 학교라면 학교 정문. 교실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출근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무실까지 들어와야 출근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점은 어디냐? 정문. 정문을 통과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출근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공 아닌 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물론 그 전반적인 내용 중에 비판을 한번 다시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노조가 교회를 쳐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노조는 교회를 쳐들어간 일이 없어요. 노조가 정말 교회를 쳐들어간 거냐, 아니면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거는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헌법이 적용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도 근로기준법이, 교회는 적용이 안 돼요. 왜? 근로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근로자를 사용하면, 근로자를 채용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근로기준법이 왜 적용이 됩니까? 인간답게 사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기준을 나라에서 정한 법이 그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법이 적용된다는 건 법이 교회를 쳐들어간 게 아니고 교회가 그 일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주고 사람 안 쓰면 돼요, 교회가.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일이 없어요. 또 노조가 쳐들어왔다. 노조가 왜 쳐들어갑니까, 거기를? 교회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순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그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건 그 근로자의 권리죠. 그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자동 노조법이 적용이 되고, 노조는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함께 동시에 그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공부는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교회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순간,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 순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그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를 만들면 노조의 그 권리, 노조법상의 권리, 노조법이 그 교회에 적용이 된다. 그게 싫으면 돈 주고 사람 안 쓰면 돼요. 교회가 돈 주고 사람을 쓰는 순간에 교회는 교회의 교섭을 받아야 되고 노조를 상대하는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시간에 대해서 왜 대정부 투쟁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양보호사의 휴게 시간은 이게 정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시간 돌아가는 요양원에 수가는 16시간밖에 안 쳐줘요. 그 무슨 얘기냐면 8시간은 빼먹는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서,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된다. 24시간 돌아가는 요양원에 근로자 한 명이 24시간 근로하는 거지, 그 8시간을 빼가지고 그걸 휴게시간으로, 아니, 나라에서는 그냥 16시간만 줘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는 16시간밖에 안 받으니까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그냥 훅 들어 때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